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업사이클링을 알리는 업사이클 전문가 조윤숙 쌤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구 환경이 파괴되었다, 기후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선생님이 환경 수업을 해보면 환경이 파괴되었다, 지구가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당장 숨도 편하게 못 쉬고 또 어떤 동물들은 멸종되기도 한다니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상황과 이유를 정확히 알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면 지구 환경 문제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배우고 실천해 봐요. 지구 환경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그 종류가 아주 많아요. 우선 우리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작년 여름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온 거 기억나죠? 선생님은 여름인데도 해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지역도 많았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위기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요. 공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게 된 산업화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몇백 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대부분의 원인이 지구의 온도 상승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래요. 우리나라의 여름이 되면 나타나는 폭염과 비 피해,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생기는 산불, 북극과 남극에서 녹고 있는 빙하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구의 온도 상승 때문입니다.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들을 본 적이 있지요. 거기가 보면 동물 소개란에 이 동물은 멸종위기종이다 하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연환경의 파괴로 서식지를 잃거나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 동물들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지구 환경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연적으로 생활하는 동물보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공장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아지는 것은 언젠가 인류도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 뉴스에서 불법으로 생겨나고 있는 쓰레기산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2018년에 비닐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없다고 했던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생기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우리가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런 쓰레기 문제도 지구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의 중심부에는 지도에도 없는 섬이 있대요. GPGP라고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에요. 바다로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서 각 해양의 중심지에 모이게 되는데요. 특히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가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7배 크기로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해양 생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커다란 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새끼에게 씹어서 주는 사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닷속 생물들도 이런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죽게 되기도 한다니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가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찾아보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초록 보물 찾기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레타 툰베리라는 언니 혹은 누나를 아는 친구가 있나요? 그레타 툰베리는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14세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스웨덴 소녀예요. 우리가 툰베리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실천으로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요.
일회용 컵이나 생수를 사 먹지 않고 텀블러에 담아서 다니거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음료수를 사 먹을 때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동네 주변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볼 수도 있어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내가 도맡아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용한 일회용 투명 페트병을 순환 자원 회수 로봇 슈퍼빈에 넣어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여의도 공원에 있는 것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주변에 버려진 페트병을 다 넣고 왔어요. 슈퍼빈은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검색해보고 페트병을 가지고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자원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중요해요. 친구들이 분리배출을 시작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내용물을 비우고, 두 번째, 깨끗이 씻어요. 세 번째는 다른 재료가 있으면 분리하고, 네 번째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분리해서 버리는 거예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가을부터 투명한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하죠. 비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떼어내고 페트병을 구겨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배출하면 됩니다. 색깔 있는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따로 배출해야 하고요. 플라스틱은 대부분 플라스틱류로 모아서 버리지만 혹시 other, 영어 스펠링으로는 OTHER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other 표시된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종이류의 경우에는 동네별로 택배 상자는 따로 테이프를 떼고 납작하게 해서 분리하고 코팅되지 않은 작은 종이류는 따로 모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팩이나 주스팩 같은 코팅된 종이는 종이팩류로 따로 모아서 동네 주민센터 같은 곳에 배출해야 한다고 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실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활동은 업사이클링, 재활용이에요. 혹시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들어본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재활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과 비슷한 것이지만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는데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서 지구 환경 파괴를 적게 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탄생된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사이클링을 예쁜 우리말로 바꾼 것이 재활용이고요. 요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조명은 유리병을 사용해서 틀에 끼워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병은 재활용되면 세척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멋진 철제틀 아이디어로 오래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조명이 탄생했네요. 이 가방은 우리가 버리는 페트병을 가지고 만든 것이래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비슷한 것을 만들기보다는 따로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으로 새로운 실로 만들고 가방으로 짜서 만들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가방뿐만 아니라 투명 페트병으로 겨울에 많이 입는 점퍼도 만들고 강아지 옷도 만들고 자동차 시트로도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갑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쇼핑백, 그리고 자, 네임펜, 가위 이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백을 선생님은 여기 코팅된 걸로 가져왔는데요. 코팅되지 않은 쇼핑백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나 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안전한 가위를 장갑을 끼고 가위질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제일 넓은 부분을 이렇게 쇼핑백의 제일 넓은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요. 그리고 끈을 먼저 이제 사이즈를 체크하고, 우리가 이거가 선생님은 이렇게 카드만 넣는 사이즈의 손지갑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지폐를 넣고 싶은 친구들은 이게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카드만 넣고 싶은 친구는 제일 긴 쪽을 23cm, 그리고 짧은 쪽을 20cm로 하면 되고, 지폐까지 넣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제일 긴 쪽을 28cm, 그리고 짧은 쪽을 20cm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23cm로 자를 거예요. 23cm 표시를 하고,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세요. 더 정확히 하고 싶은 친구는 이런 부분을 더 반듯하게 잘라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쇼핑백 종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이제 접어볼 텐데요. 선생님 이제 접는 거니까 장갑을 잠깐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고, 또 이렇게 자국이 나오면 대문 접기 아시죠? 그래서 중심을 향해서 양쪽 끝을 또 반씩 접는 대문 접기를 또 해주세요. 긴 쪽을 이렇게 접었으면은 또 반대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짧은 쪽을 또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는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접은 자국이 나오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쪽 끝을, 오른쪽 끝을 여기 1번 선에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접으세요. 그러면 요런 사이즈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접었던 선 자국이 보일 거예요. 좁은 폭으로. 그래서 그 좁은 폭만큼 삼각형을 이렇게 접으세요. 자국만 내면 되거든요. 자국을 내서 그 부분을 또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자르고,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홍무가 이렇게 중간에 생기고 아까 접었던 자국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쪽 첫 번째 자국에 한 1cm 정도 잘라주고 또 두 번째 자국도 한 1cm 정도 들어가서 잘라주고 세 번째 자국도 한 1cm 정도 들어가서 자르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1cm 정도씩 들어가서 잘라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국이 보이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면이 겉면이 되는 거예요. 예쁘니까 이쪽 면을 겉면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안쪽 면이 보이도록 준 다음에 아까 잘라두었던 그 가위밥을 내었던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맨 오른쪽 부분 과 두 번째 부분 요 칸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 접은 채로 대문 접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으로 접고 반을 접어서 이 사이즈를 만드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주머니를 이쪽 지폐가 들어가는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을 이렇게 주머니가 닫히도록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삼각형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쪽이 마감이 되도록 얘는 요 중간에 요 공간에다가 접어 넣을 거예요. 손이 불편하니까 벗고 할게요. 이쪽 면으로 접어서 공간을 막고 그리고 또 얘도 여기를 막아서 접으면은 이쪽 공간이 옆면이 막히겠죠.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양쪽 끝을 삼각형으로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지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잘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카드가 아마 선생님이 카드가 들어가는 사이즈로 접었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버스 카드나 뭐 도서관 카드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쓰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머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폐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좀 더 아까 28cm로 큰 자른 친구들은 아마 지폐도 넣는 사이즈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소핑백으로 만드는 손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1개 이상 쓰고 있다는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비닐꽃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 처음에 비닐봉지가 개발되었을 때 일회용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것을 아시나요? 원래 다회용으로 개발된 비닐봉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양동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비닐봉지를 그래서 여러 번 거쳐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비닐꽃 만드는 재료는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정도 있으면 되고 비닐봉지랑 가위, 그리고 철사,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하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나 뭐 이렇게 오뎅 꽂이 이런 거 있으면 되고요.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닐꽃을 만들려면은
이 비닐봉지를 네모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모 모양으로 흐트러진 비닐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끝에 막힌 부분을 이렇게 같이 당겨주면 이렇게 쉽게 네모 모양이 돼요.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손잡이 부분하고 저 밑에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가위를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장갑을 웬만하면 끼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 밑에도 막혔으니까 밑에도 잘라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원통형의 비닐이 생기는데요. 얘를 이쪽을 이렇게 잘라서 네모 모양이 되도록 긴 네모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장미르가 이거를 다 쓰면 너무 길게 되니까 반 정도 잘라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4겹 겹치고 더 작게 만들고 싶은 친구는 한 번 더 잘라서 더 작게 하면은 요만한 꽃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 거고요. 나는 더 아주 풍성한 꽃을 만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 겹을 이렇게 같이 겹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접어주면 되는데, 종이꽃을 접어주면 되는데, 우리 그 부채접기 다들 잘 하시잖아요. 부채접기 할 때 종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접는 건데, 이거를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접으면은 이 비닐이라서 미끄러워서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접을 건데, 처음에 내가 접고 싶은 너비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위로 접은 다음에 그냥 밑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러면 부채 접기가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접고 싶은 너비보다 2배 정도 위로 접어서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또 내가 접고 싶은 너비보다 2배 정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고, 이거를 계속 부채 접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접으니까 잘 흩어지지 않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부채 접기를 이렇게 완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철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철사를 한 20cm 정도 한 길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보통 이거는 가위로 잘리는 얇은 철사인데, 가위로 자르지 않는 철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알맞은 도구로 자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선생님은 철사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안전한 모루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철사를 끼운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마무리를 가운데로 쪼매면서 이제 돌려주면 돼요. 철사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이렇게 마무리를 중간을 쪼매주시면은 이쪽 저쪽 이렇게 피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건 아주 큰 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겹겹이 있는 비닐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풀러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아까 4겹만 했는데도 이렇게 풍성한 꽃이 됐는데, 아마
길이를 작게 해서 여러 겹을 하면은 더 멋진 꽃이 되겠죠. 그래서 겹겹이 있는 비닐을 다 쳐서 풍성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대가 있는 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는 이런 뭐 꽃이나 이런 거에 요 철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가 있는 꽃을 만들어서 뭐 병 같은 데나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은 또 이렇게 꽃이 볼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꽃볼이 됐으니까 이제 철사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꽃볼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파티 같은 거 할 때 화려하게 꾸며줄 가랜드 같은 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색으로 파란색도 있고 여러 비닐이 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의 비닐을 사용을 해서 꽃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예쁜 꽃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습기 많은 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멀티탭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멀티탭을 위험하지 않게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보관함을 만들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칼을 사용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해요. 선생님도 장갑을 쓰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멀티탭 보관함 만들기 전에 여기 뭐 비닐은 다 떼야겠죠. 그래서 비닐을 다 떼고 비닐을 떼고 입구 부분을 이렇게 우선 잘라줄 거예요.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입구 부분을 자르기 전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할게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렇게 칼로 살짝 자리를 이렇게 낸 다음에 위험하니까 나머지는 가위로 자르도록 합니다. 칼을 써야 하니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장갑을 끼고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입구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버리면 이렇게 통같이 되죠. 이 멀티탭이 들어가는 길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대충 본 다음에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밑에 한 1cm 정도는 남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남기고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요. 여기 입구에서 저 끝에 표시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끝까지 자르지 말고 이렇게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비어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할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탭을 이렇게 넣고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른 요 틈으로 이렇게 그 콘센트 같은 거를 꼈다 뺐다 하면은 이렇게 습기가 또 차지 않고 비도 맞지 않게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페트병으로 멀티탭 보관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비닐봉지에 뭐 설탕이나 뭐 곡식 같은 거 보관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부을 때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 요 입구를 잘 막아줄 수 있는 활용 입구를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이 큰 페트병 잘라낸 입구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물을 넣고 붓고 뭐 담듯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병은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날카로우면 비닐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선생님 가위를 사용하는데 위험하니까 친구들은 조심해서 사용하고 장갑을 되도록 유연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정리를 한 요 페트병 입구에 비닐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세요. 통과 이렇게 해서 다 핀 다음에 얘를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고무줄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멍난 고무장갑에서 고무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냥 한 번씩 잘라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튼튼한 고무밴드가 돼요. 고무장갑을 자른 고무밴드로 이 입구를 꽉, 쌀이 새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잘 새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이 뚜껑을 그냥 닫아주면은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쌀이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거를 담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릇에 쉽게 이렇게 담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페트병 입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닫아서 또 보관을 하면 돼요. 다음은 쓰지 않는 카드를 이제 활용해서 재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주일에 용 카드 1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세하게 조각이 난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 바다나 토양에 쌓이고 농작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으로 섭취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쉽게 먹는 생수에서도 나온다고 해서 몸속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은 예전에는 뭐 포인트 같은 거 쌓을 때,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쉽게 쌓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포인트 같은 거 쌓을 때 멤버십 카드로 이렇게 발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거는 이어폰 정리, 선 정리하는 이어폰 정리 카드인데요. 아주 만들기 간단해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이 10펀치랑 가위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장갑을 끼고 해볼게요. 이 펀치 쓰다가 이 카드 조각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조심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구멍을 2개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각각 한쪽이 끼워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 이어폰 잭이 끼워지는 곳으로 구멍을 1개만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아무 곳에나 그냥 끝에 이렇게 더 이상 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끝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구멍을 그냥 뚫어주면 되는데, 이게 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반대쪽에는 중간에 1개만.
구멍을 이 어디 뚫리나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원래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 있는데 뚜껑을 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뚜껑을 빼고 쓰면은 어디에 뚫리는지, 구멍이 어디에 뚫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간단하게 뚫은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이어폰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위집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가위집을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구멍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어폰을, 요새는 이런 이어폰 잘 안 쓰지만 아직까지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것도 여기 이쪽 부분에는 귀에 들어가는 부분을 끼우면 되고, 이렇게 선이 꼬이면은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관할 때 이렇게 선을 이렇게 감아두고 반대편에 이어폰 잭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이어폰 정리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요. 스마트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시청이나 영상이나 뭐 강의 같은 거 볼 때 거치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딱딱한 카드로 만들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접을 때 한 1.5cm 정도 위에서 내려온 부분까지 반을 힘을 주어서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반대편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두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세워두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핸드폰이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그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돕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너무 무섭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나씩 실천해 보았으면 해요. 혹시 나 먼저 시작하기 부끄러운 친구들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동아리나 단체에 물어보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사이클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도 실천하고 지구도 지킬 수 있는 생활용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전문가 조윤숙 쌤이었습니다.